네, 원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에듀플렉스 에듀코치 대표이사 고승재라고 합니다. 네. 네, 아까 뭐 저희 영업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1년 중에 지난주, 이번 주 거의 뭐 1년 중에 가장 날씨가 좋은 그런 주말인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자리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을 제가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에듀플렉스는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 넘버원이 되었을까?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그동안 15년 동안 어떻게 그 사업 초기에는 교과목을 직접 강의하지 않는 방식이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세간의 여러 의문을 떨치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낱낱이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혹시 원장님들 중에서 그 나는 교육업계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거나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 네, 꽤 많으시네요. 네. 그럼 그냥 일반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네, 대부분 그 교육계 쪽에서 또 관련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 네, 노하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2004년에 에듀플렉스를 창업을 했고, 중간에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회사 이름만 이제 넥스큐브 코퍼레이션으로 법인 명을 변경을 한 거고, 한 회사를 계속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만들기 전에는 그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1년 정도 컨설턴트로 일을 했고,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공대 그리고 경영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사진을 봤을 때 그리고 프로필을 봤을 때 되게 스마트해 보인다 이랬는데 직접 설명회를 와서 보면 굉장히 좀 의외다, 뭔가 허술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네, 사실 뭐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머리가 뭐 굉장히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에듀플렉스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은 뭐 그 에듀플렉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세하게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제가 좀 그래도 소개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에듀플렉스가 뭐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막 좀 자만심을 가지고 얘기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성장해온 비밀이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원장님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질문들 주셔갖고 제가 한 페이지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런 내용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혹은 이제 몸짱이 되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뭐 멋진 몸을 만들려면 취업 준비생들은 좋은 회사에 합격하려면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잘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열망들을 다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 질문이
제가 에듀플렉스를 만들기 전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고 그것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낸 게 있는데, 성공을 하는 방법을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개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맨 처음은 목표를 꼭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든 부자가 되든 성공을 하든 뭐가 되려고 해도 본인이 진짜 이걸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기부여가, 그 의지력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학생들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결판이 나더라고요. 공부를 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제가 같은 시간 동안 가르쳐주고 숙제를 내주고 하면 성적이 쑥쑥 올랐는데, 할 마음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들도 공부를 못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없죠. 다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해보려고 하다가 어디에서 좌절하냐면 방법을 몰라서, 역시 난 해도 안 돼, 공부해도 안 돼, 이렇게 중간에 좌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줘야만, 마음이 있고 마음이 생기면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히 실천을 해야겠죠. 네. 마음도 있고 방법도 다 알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근데 야식을 맨날 먹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다이어트 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론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하는지 알고 있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거 두 개를 알았으면 그걸 꾸준히 실천하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고 성공에 이룰 수 있다 라는 그런 결론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듀플렉스의 교육 철학도 이렇게 잡았어요. 저희는 학생들의 마음을, 의지력을 북돋는, 그리고 유지되게 하는 것을 정신관리라고 부르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학습관리, 그리고 실천하게 하는 것을 행동관리, 이렇게 해서 에듀플렉스 학습 매니지먼트의 3대 요소라는 것을 처음에 창업하기 전에 저희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에듀플렉스를 만들겠다, 설립을 해서 1호점을 대치동에다가 내겠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뭐 저희 부모님부터 반대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그 학원 업계 이제 이사장님급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한테도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냐.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학생들이 굳이 강의를 많이 듣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도 올리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에듀플렉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요, 학습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제가 만들어낸 직업입니다. 2004년에 만들어냈는데,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학생 개개인별로 맞춤 상담과 관리를 해서 동기부여, 고민상담, 공부법 지도, 실천상 점검, 진로 진학 입시에 대한 조언 등을 담당하는 미래시대의 교육 전문가다. 저는 앞으로 에듀플렉스가 더욱더 뻗어나가고 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제가 에듀플렉스를 창업을 했을 당시에 이미 메가스터디가 상장을 준비해서 2005년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기술이 없었던 시대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TV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갔어야 됐어요. 연극을 했었고, 영화가 나오고서는 영화관에 갔고, 그 다음에 TV가 나오고 나서 집에서 TV를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근대적인 교육은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 명이 있고 교실에 많은 학생들을 넣어놓고 내용을 설명을 동시에 해 주어야만 그나마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던 한계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인터넷 강의가 생겼다는 거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오프라인 학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의 강의를 집에서 들을 수 있게 되니까요. 네. 백화점, 미국에 있는 백화점들이 망하고 아마존이 크고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공간에 과연 어떤 교육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학생 개개인별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그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까지 해줄 수 있는 훨씬 더 고도화되고 개별화된 교육이 앞으로 미래를, 오프라인을 점령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이 당시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저희 에듀플렉스 공간인데,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학습실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학생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상담하고 동기부여하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와 라고 했더니, 잘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일주일 지나면 또 그대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학생들 공부하는 학습실을 만들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도면을 보시면 입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담소예요. 네, 심리상담 연구소라서 매니저 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동시에 같은 방향을 볼 때는 이 동그란 테이블, 제가 디자인을 한 건데 이쪽으로 모여 앉아갖고 볼 수 있고, 마주보고 얘기할 때는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매니저 룸에서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을 유리창 창 너머로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학습실인데 신형 모델이에요. 이쪽 벽 쪽에는 그 독서실처럼 개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있고, 가운데는 오픈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독서실형으로 칸막이가 있는 데다가 공부를 하라고 하면 집중해서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누군가가 지켜보고 감시하지 않으면 자꾸 딴짓을 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넓은 곳에 섞어서 이쪽 매니저룸에서도 보이고요. 네, 계속 공부할 때 긴장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네, 더 좀 넓고 쾌적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로비 쪽입니다. 로비는 뭐 단촐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원장실이고, 원장실이 아예 뒤에서 유리로 다 보여서 원장님이 그 공간에 어디든지 바로 학생들도 보거나 지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동선을 짠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생들 인강 듣거나 데일리 체크라고 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데일리 체크와 인강을 하는, 약간은 시끄러워도 괜찮은 이런 룸이 따로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데일리 체크는 이런 거죠. 기존의 학원 강의 방식은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를 잘 해주셔도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어떤 진도를 나갈 때 그 전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이쪽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공부가 안 돼 있는 학생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어떤 학생들은
선행을 다 해갖고 이미 다 배운 걸 아는 건데 이런 생각하고 있거나, 이 학생은 지금 뭔가 이렇게 팔뚝을 이러고 있는데 넌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서 집중이 떨어지고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강의식 학원, 강의라는 형태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 공부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유도 과정 설명해 볼래? 이럽니다.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제대로 모르면 뜨악합니다. 점수대에 따라서 학생들 반응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는 데일리 체크를 통해서 학생이 제대로 머릿속에 공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매니저는 어머님들한테 미리 지금쯤 되면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요번에 우리 누구누구가 수학하고 과학 쪽은 점수가 잘 나올 건데 영어하고 사회 이거는 잘 안 나올 것 같다. 미리 기대 수준을 조정을 해놓습니다. 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말하는 공부, 뭐 거꾸로 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고, 이 방식을 써서 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도 몇 군데 있는데 다들 뭐 잘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설명하면 머리에 90%가 남고, 남들한테 그냥 강의만 한번 듣고 말면 24시간 후에 5%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학습 효과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들이 오면 처음에는 진도가 늦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대로 공부한다 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능동적인 그런 공부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지도인데, 개별 지도는 저희가 처음부터 운영을 했던 모델은 아니에요. 데일리 체크 정도뿐만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한 전문적인 교과목별 지도 방식을 나중에 추가하게 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튜터들입니다. 튜터들이고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학생 튜터인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튜터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상중하에 따라서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책상이 뚫려 있어서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옆방향이 뚫려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튜터가 3명을 순회 지도하는데 90분을 한 콤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90분인데 한 평균 5분 정도씩 봐주면서 계속 돌아가요. 그럼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5분 동안은 튜터한테 지도를 받고 10분 정도는 자기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0분 수업을 한 콤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 있는 메이코 네트워크 재팬이라는 가장 이쪽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하고 2007년에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제 12년이 흘렀는데, 왓다나베 회장님이신데요. 2007년에 제가 여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자기주도학습 넘버원이다. 개별지도 방식을 알게 됐는데 궁금하다. 견학하러 가도 되냐. 그러니까 이제 오라고 하셔갖고 만났는데, 이 회장님께서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개별지도 한국 독점 사업권 가져가겠냐.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듀플렉스 지점에다가 그때부터 에듀코치 개별지도를 탑재를 했는데 궁합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네. 철학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사업권을 주실 때도 제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교육 철학하고 경영 철학을 물어보셨어요. 보통은 교육회사들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도 단위로 지사를 놓잖아요. 지사를 놓는데 에듀플렉스는 처음부터 지사가 없었고 메이코도 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의 140지점 원장님들 다 알고 있고 연락도 주고받고 모임도 많이 하고 직접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도 똑같았어요. 지점이 2,000개가 넘는데 지사가 없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땅이 훨씬 더 넓거든요. 근데도 지점들하고 직접 오너들하고 교류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메이코 연간총회 그 장을 찍은 사진인데 직영이 300개, 프랜차이즈가 1,700개고 연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돼요. 동경 일부 증시 상장사이고 개별지도 업계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원 업계의 마켓의 45%는 개별지도 방식이에요.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고 1960년에 시작된 회사입니다. 이 와타나베 회장님은 84년부터 경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업력이 59년이 된 회사인데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왜 에듀코치를 제가 들여오기 전에는 개별 주도 방식이 없었나? 그때도 학원 원장님들 중에 그 좀 문물에 밝으신 분들은 일본의 이 메이코라는 데가 잘 되고 있고 개별 주도가 되게 일본에서 잘 되고 있다 알고 계셨어요. 견학도 막 다녀오시고. 근데 학원법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독점 계약을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까지 들어가 갖고 인허가를 제가 따냈습니다. 제가 이제 강남교육청에다 물어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것은 독서실인가 학원인가 모르겠다. 나중에 오세요. 한 달이 지나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남교육청에서 해결 못 하시겠으면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인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 그 강의실들도 학원으로 인허가가 다 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걸 어필 드리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가맹본부의 대표이사다라는 얘기를 살짝 드리면서 무조건 되게 합니다. 이 개별 지도가 굉장히 장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튜터한테 지도를 받는 시간과 그 스스로 생각하는 비율이 1대2라서 굉장히 비율이 잘 나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다른 학원들 중에서도 그냥 약간 어설프게 흉내내서 하셨던 곳들이 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튜터가 지도를 할 때 과외하는 것처럼 그냥 끼고 가르치면 효과가 안 나요.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오셔가지고 맨날 하시는 얘기가 이거 대학생 튜터인데 괜찮은 거냐. 그리고 수업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3명을 보면 과목이 달라도 되고 학년이 달라도 되고 진도가 달라도 돼요. 따로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업을 짜기가 굉장히 좋은데 튜터들도 같은 과목에 같은 진도를 빼도 튜터가 중간중간에 바뀝니다. 그럼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실제로 다양한 튜터들이 저희한테 훈련을 받지만 질문하는 방식이 약간씩 스타일이 달라요. 다양하게 질문을 받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방식이 더 다양해지죠. 그래서 그리고 막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시끄럽지 않느냐. 전혀 컴플레인 안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메이코 만나서 저도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와타나베 회장님한테 1,600개였을 때 지점이 시끄럽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상당히 제대로 된 질문법을 튜터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수업을 운영을 하면 학생들 성적이 진짜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잘 되고 있고 저희도 연간 한 20% 이상씩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에듀플렉스 에듀코치는 한 지점에 그 아까 말씀드린 상담하고 이 개별 지도가 다 한 곳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담관리 학생,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월 52만 원의 회비를 내는데 일주일에 1시간 매니저가 상담해주고 학습실에서 공부하고 데일리 체크 받는 거, 이게 52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에듀코치 개별지도, 이것만 다니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과목을 영어 일주일에 2콤마, 수학 3콤마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 학생들 분포에서 가장 이제 비율이 높은 학생들이 가운데 있는 프리미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상담 관리도 다 하고 에듀코치 개별 지도도 받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 콤마가 11만 원, 12만 원 정도 월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콤마를 들으면 한 5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50만 원 정도 되니까 5콤마를 듣는 학생은 월에 100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 거죠. 전국 평균은 75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에듀플렉스 에듀코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에듀플렉스의 성공 비밀이다 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말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이제 창업을 준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을까? 어디 쉽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교육 계통에서 오신 원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네, 여기 교육도 들어있죠. 요즘에는 무인 점포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데, 별로 할 건 없다, 편하다, 이렇게 해서 어필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오너도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경쟁도 치열한 그런 쪽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학원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께서는 에듀플렉스는 어떨까 고민하고 계실 테니까 약간 다르지만, 일반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다 사업마다 특징이 있지만 나한테 쉬우면 남들한테도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를 겪는 이유, 업종을 계속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해요. 아이템 선정할 때 고민 많이 하셔갖고 선정을 합니다. 어떤 게 좋을까? 앞으로 트렌드가 어떨까? 고객들의 니즈가 있을까? 여러 가지 입지는 어떨까? 고민을 많이 해서 아이템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서 자리 잡아서 인테리어 하고, 여기 이제 돈이 엄청 들어가죠. 그렇게 해업식 합니다. 그럼 이제 지인들이 화환 막 보내주고 막 이제 열심히 화이팅 하겠어 이러고, 네, 오픈빨도 있고, 네, 그래서 수익이 창출되죠. 물론 이렇게 했는데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그건 정말 문제고, 근데 대부분은 잘 준비해서 하셨으니까 수익이 납니다. 영업이익이 나요. 그러면 이걸 보고 남들이 가만히 있나요? 좋은데? 이러면서 경쟁자들이 옆에 들어옵니다. 네. 무슨 카스테라가 잘 팔려 이러면 옆에 또 생기고, 네, 버블티가 생기면 옆에도 생기고, PC방이 잘 되면 옆에 생기고, 독서실 생기면 옆에 더 새 거가 생겨요. 그러면 나눠 먹기가 되죠. 그러면서 출혈 경쟁이 일어납니다. 할인해주고 이벤트하고 가격 낮추고 서로 물어 뜯습니다. 그러면서 적자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앞에 벌었던 돈, 인테리어 다 까먹고 폐업합니다. 그러면 다시 대출을 더 껴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에듀플렉스를 시작을 했을 때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경영학을 배우고 하면서도 생각을 했지만, 멀리 길게 봤을 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입장벽을 세우려면 노력이 필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아무도 넘어 들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을 만들기만 한다면 몇 년에 한 번씩 이 사업이 되니 많이 뭐가 옆에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정말 꾸준히 그냥 나 자신과의 싸움만 하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에듀플렉스는 진입장벽 측면에서 15년 동안 이미 저희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흉내를 못 냅니다. 그 교육 쪽의 큰 회사들도 뭐 정말 유명한 회사 사장님들도 만나보면은 저희를 인수하고 싶어 하지 저희하고 싸우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런 뭐 M&A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면 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얼마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초기에도 저희를 어설프게 이제 흉내를 내서 카피했던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한 2년, 3년을 못 버티고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 브랜드들은. 그러면은 에듀플렉스는 보통은 업계 선두주자 중에는 2등한테 1등을 뺏기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저희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맨 처음으로는 저희는 막강한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저를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뭔가 오타쿠스럽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거 심각한 사람이다. 뭔가 진지한데 예사롭지 않군.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냐면 이 사진들이 뭐냐면요. 대전에 저희가 모여요. 제가 이제 비밀리에 뭐 개발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할 때 대전에 호텔에다 모아놓고 감금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원장님, 매니저님들까지도. 근데 거부하시지 않아요. 되게 이거는 에이스들만 모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3만 명 학생 데이터를 모은 거를 가지고 이걸 군집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업계 이제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촉이 있으실 거예요. 학생을 딱 봤을 때 얘는 요런 거 같아. 엄마는 아마 얘한테 되게 좀 강압적일 거고 형제자매가 많아서 뭐 이럴 것 같고 어떻게 자랐을 것 같고 이런 성격일 것 같고 막 이런 견적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거를 통계적으로 저는 증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분명히 학생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성적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고 부모님은 어떻고 얘는 상담을 할 때 얼마나 수용성이 있고 MBTI 성격은 어떻고 이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좌표를 다 찍어가지고 그 3만 명이 우주에 있는 성운들처럼 모이는지 아니면 그냥 흩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계 처리를 하고 여기에 있는 에이스 매니저들, 자기 학생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정말 공통점이 있는지까지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모여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16타입으로 나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오는 매니저들도 이 검사를 해서 얘가 몇 타입인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에러를 훨씬 더 적게 냅니다. 저희 매뉴얼에는 이것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타입 학부모님은 뭐 좌절감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자극하는 멘트를 하지 말 것. 13타입 학생은 공부를 굉장히 설렁설렁하기 때문에 데일리 체크를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초기 종료가 날 위험이 높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경험을 했던 거니까. 예. 여기 있는 에이스 매니저들이 그래 얘네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서 내가 성공시켰어 라는 거를 매뉴얼에다가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특허를 받은 건데 그냥 이론적으로 16개를 나눈 게 아니고 진짜 그 3만 명을 통계 처리해서 군집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완벽한 엄친아 타입부터 여기 이제
15, 16 타입 이런 학생들까지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경향이고요. 네, 그냥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약간 대표적인 캐릭터들을 묘사를 여기다가 해놓은 건데, 그냥 학생이 왔을 때 아무것도 내가 모르는 상태로 매니지먼트 하는 거 하고, 이 학생이 어떤 특성이 있을지를 미리, 그러니까 패를 보고 관리하는 거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죠. 근데 이런, 그러니까 검사 같은 거는 시중에 많이 있는데, 검사를 하고 나서 그래서 학생을 어쩌라는 말이냐 라는 것까지 올인원으로 패키지가 되어 있는 거는 저희밖에 없어요. 외국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VLT 검사를 하는데 학생을 직접 만나기 전부터 저희가 검사 결과를 보고 어떤지를 막 얘기를 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좀 소름 돋아 하세요. 여기 혹시 점집이냐고 이러면서. 네, 정말 그런 얘기 하실 정도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제가 이거를 만든 이후에 여러 번 더 뉴 버전을 만들어 갖고 이거랑 대결을 시켰는데 얘가 계속 이기고 있어서 이걸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학생한테 진짜 맞는 공부법, 관리법, 상담, 어떤 주제로 얘는 상담을 하면 되냐. 예를 들면 이런 학생은 오면 뭐 너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겠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네, 여기 모범생들도 여기 못 들어가는 2%만 부족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되게 불필요한 막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법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근데 이 친구들이 왔는데 처음부터 너에게 고급 학습법을 알려주겠다,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냥 공부할 마음만 생기게 하고 학습 플래너만 쓰는 습관만 들이게 해도 굉장히 큰 성과인 겁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매니저들이 그날 뭐 학생들 상담할 주제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이제 원딥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이제 관련된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도 다 심어놔가지고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질문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15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도 15년 동안 그 사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갖고 있는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의 교육 정책이에요. 네, 그거를 다 겪어봤는데 저희 원장님들도 초기에는 막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혹시 니트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오렌지 할 때 니트 막 이렇게 영어 말하기 시험 한다고 그래놓고 이제 흐지부지 됐었잖아요. 그래서 학원들 다 니트로 바꾸고 이래갖고 원장님들이 저한테 우리도 니트 하자고, 어차피 공간이 있으니까. 됐다, 그런 거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논술이 막 뜰 때는 또 논술 이런 거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됐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색깔 유지하면 된다. 학생한테 어떤 입시든 어떤 형태든 얘한테 맞춰갖고 우리가 다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호재가 터진 거죠. 학종이 생기면서. 원래 저희가 하던 거예요. 내신 준비 잘 시키고 학교 생활 잘하게 하고, 네, 그 입학사정관 시절부터 그거 준비 잘 시켜주고 하는 거. 수행평가하면 수행평가 준비시키고. 그거를 저희가 관리를 했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입시로 준비를 학생들이 하고 싶다고 해도 거기에 맞춰갖고 다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5년 동안 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뭐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진로 쪽은 와이즈 멘토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진로 업체인데, 저희랑 같은 해에 창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친해서 와이즈 멘토랑 제휴해가지고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고 자체 상담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입시 같은 경우는 UA 중앙교육에서 UA 중앙교육은 저희 회사 초기에 투자해 주셨던 회사거든요. UA하고 입시는 거의 한 13년째 같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UA에 계셨던 그 이승혁 소장님 입시에서는 알아주시는 분인데 저희 에듀플렉스로 이번에 이직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부터 해서 관리를 하는 모든 패키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학종을 준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업 리뷰 노트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내신이 요즘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학교 가서 수업 듣고 그거 리뷰하는 노트 쓰게 하고 체크하고 하는 그런 체제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노트도 따로 있습니다. 노트를 따로 줘서 학종은 제가 봤을 때 기록의 싸움인 것 같아요. 꾸준히 내가 뭘 했고 무슨 책을 읽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계속 적게 해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지원할 때 제대로 정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노트 제대로 쓰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습 상담이나 시험 관리도 뭐 15년째 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지 간에 모의고사면 모의고사, 내신이면 내신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네, 점검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 다 당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법 같은 경우도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나왔던 거는 챔프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쉽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공식을 외우고 문제 풀고 외우고 문제 풀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개념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문제를 풀죠.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의 프로세스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잘 가르쳐 주지 않죠. 공부해 라고만 하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정석을 풀 때 앞에 개념 정리 있는 거, 정의 있는 거 하는 거에 시간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60% 70% 이상 여기다가 다 써. 그러면 나중에 이거 금방 다 해결돼. 어려운 것도 풀 수 있어. 이걸 얘기를 안 해주고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응이 좋은데 우선은 레벨이 나뉘어져 있고요. 본인이 어느 레벨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공부 행동에 대한 공식인데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요거는 이제 집중력, 이건 엉덩이 붙이는 시간, 이거 계획 제대로 준비해서 계획 세우냐. 여기 안에 이제 챔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공부하고 나서 평가 성찰하느냐. 이거를 이 각각에서 내가 레벨이 몇인지를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나는 지금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레벨 2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해서 내 공부 습관을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요소별로 행동을 개선시키는 그런 표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롬이라고 해서 이거가 약간 가장 고급 학습법인데 공부를 더 이제 개념을 들어가서 이해 사고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리를 깨달았는지를 리뷰를 해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밖에서 다시 보고 매핑, 모니터링, 마스터링을 해서 되면은 넘어가고 안 되면 안 넘어가는 이런 방식인데 과목별로 다 국영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반 학습하고 지문 이거는 국어 예인데요.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되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는 항상 기록을 해두고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지점들이 퍼져 있고 말로 하는 거는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항상 기록해서 매뉴얼로 만들고 정리하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들을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매뉴얼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프로그램과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입니다. 제가 사업 초기에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뉴얼만 있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저게 매뉴얼에 많이 있었어도 원장님하고 매니저님들이 저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학생들한테 그걸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그 비결 중에 가장 강력한 거는 교육이에요. 끊임없이 원장님, 매니저님들이 정말 열심히 익히고 실력을 쌓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희는 원 커리큘럼이라는 체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저희 교육을 원래부터 많이 하던 회사인데 어떤 매니저는 신입인데 심리상담을 전공했어요. 전공이. 상담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전국 단위 교육은 상담이 돌아가요. 어떤 매니저는 수학이 전공이에요. 그러면 일반 매니저들이 수학 과목에 대한 이해나 공부를 하는 거에 비교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커리큘럼을 개별화하자.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강의가 뜹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할 거다. 어느 지점에서 할 거다. 라고 해서 강의들이 막 몇십 개, 몇백 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원장님하고 매니저님들이 자기가 부족한 것부터 골라서 계속 들어요. 그리고 모든 교육은 다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온라인으로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인데 나중에 찍었고 내용이 더 좋으면 그때 그 앞에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 저희 이거는 아프리카 TV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창원에 있는 원장님인데 작년에도 상 받으신 원장님인데 아프리카 TV로 전국에 있는, 네. 다른 사람들은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을 쏘지만 저희는 교육을 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그 전국 각지에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하고 채팅창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정말 많이 하고요. 많이 배우시고 싶으면 정말 원 없이 배우실 수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저희 시스템인데 어느 지점에 누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할 거다라는 게 저희 그 시스템에 뜨면 여기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녹화된 것들은 이제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저희 앱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출퇴근할 때 동영상 강의, 이게 와이파이가 안 잡혀 있어도 미리 저장을 다 자기 컴퓨터에 해놓을 수 있고, 스마트폰에 해놓을 수 있고, 복제가 안 돼요, 또 다른 데는. 그래서 자기 폰에서 이동 중에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랬냐면, 저희가 오전에 교육을 하니까 매니저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강의를 넣자. 어차피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면 효과가 있는 거니까 오후 출근 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후 출근인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입 매니저가 들어오면 여기서 교육을 하는데 105시간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달 동안 인턴 코스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2달에 한 번씩 교육이 있어요. S등급 매니저라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매니저들이 Q&A 방식으로 인턴 코스 해주는데 6시간. 그리고 보통 첫 해 100시간 이상 강의를 이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 합치면 20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야 100시간을 다 하고 베느실이라고 해서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을 제출을 하고
교육본부 검수를 받아야 이제 자기주도학습 상담사 3급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는 90시간 하고 2급 따고 70시간 이렇게 3년차까지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줄어드냐면 경험이 쌓였으니까 자기도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강의를 몇 시간 이상 해야지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원장님들이 처음에 오픈 이제 계약하시고 나서 2주짜리 교육 그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뭐 본사 스태프들도 강의하고 직영 원장들도 강의를 드리고 프랜차이즈 원장님들 중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강의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오픈하실 수 있는데 무리 없도록 교육도 준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아까 튜터들이 대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튜터들은 뭐 군대도 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들이 생기니까 정직원인 매니저에 비해서는 근속 기간이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랫동안 다니는 튜터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에듀코치 본부에서 전국에 있는 튜터들을 동시에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지도해라, 이런 질문법을 써라 해가지고, 역시 Q&A하고 해갖고 한 번 접속하면 한 300~400명 이상 접속을 해갖고 동시에 교육을 해버립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이야말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장님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원장님이 그 지점을 경영하시느냐.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원장님들이 유능한 경영자가 되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점 3개, 4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고요. 2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에듀플렉스 원장 했으면 뭐 2개 정도는 하지, 뭐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근데 2개 지점까지는 사실 쉽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3개부터는 경영입니다. 시스템이 필요해요. 조직 시스템, 인사 시스템, 경영 시스템이 필요해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원장님은 4개 지점 운영하고 계시고 2개 하고 계시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고 2개 하고 계시고 2개 하고 있고, 직영은 뭐 13개고 뭐 이런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MBA 코스가 있고, 원장님들도 매니저가 듣는 모든 교육에 어디든지 다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매니저도 원장님들이 듣는 교육에 어디에든 다 들어가도 돼요.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픈하고 싶어갖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2번째 교육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랑할 만한 거는 끊임없는 소통과 튼튼한 조직력입니다. 보통의 통상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 가맹점주님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사를 놓는 경우도 있고, 특히 가맹점주들끼리 모이는 거 자체를 싫어합니다. 본사 욕하니까. 단체 행동하고. 네,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어떠냐면 카톡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본사 스태프하고 원장님들이. 되게 시끄럽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부담감을 좀 느끼시거든요. 내가 한마디 하면 169명이 보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인천에서 강성태 대표, 강성태 대표 모시고 했던 행사, 이제 저희 그 인천 원장님들이 이거 잘했다. 다른 지역 원장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분위기인데, 공지사항도 바로 전파가 되고요. 유용한 정보, 뭐 원장님 생신이나 뭐 지점 오픈 기념일 축하드리고, IT 시스템이 가끔 에러가 나는데 바로 실시간으로 신고 받아서 고치고, 질문 답변, 노하우 공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별로 저희는 캥길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미팅 체제라는 게 있는데 반상회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영하고 프랜차이즈 상관없이 가까운 데 있는 지점 한 5개끼리 모여서 2주에 한 번 3시간씩 회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에 들어가서 리더 원장님들이 계세요. 다 10년 넘으신 분들인데 뭐 몇 월 몇째 주가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이미 거의 뭐 자동으로 돌아가시는 원장님들이 회의를 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온 원장님도 아 지금 이거 중간고사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중간고사 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 이탈나는 거 잡으려고 그러면 늦어요. 지금 이미 학부모 상담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선배 원장님들이 다 알려줍니다. 매니저들도 다 가서 배우고 오케이 이번 주에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다 잡아줍니다. 원미팅 있고 그 다음에 사례연구대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매니저들이 학생들을 되게 잘 변화시키는 케이스 그리고 난해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해서 학생들을 잘 변화시키고 성적이 올랐냐 이런 것들을 케이스 사례 연구를 합니다. 의사들도 보면 임상 발표하고 법 쪽에서도 판례 연구가 있고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 워크샵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이코에서 이제 지점을 이분은 30 몇 개 정도 갖고 계신 분인데 최우수 경영자상 받으신 오너를 직접 한국에 모셔갖고 강의 듣고 했던 그런 행사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 마케팅 전략 발표하고 교육 받고 식사 같이 하고 네, 이런 자리 1년에 2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총회 이게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데 뭐 그 시상식도 하고 제가 이제 다음 1년 동안의 전략 발표하고 이런 자리를 가집니다. 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가맹 문의하신 원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어떤 유명한 어학원 그 프랜차이즈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뭘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바꿨는데 여기 너무 좋다고 이 브랜드 1년에 교육을 4번이나 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뜨악 놀랐어요. 그 정도로도 만족을 하신다니 놀랍다. 우리는 원장님들이나 매니저들이 교육 좀 그만하면 안 되냐는 얘기 나올 때까지 하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진입 장벽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슈퍼바이징인데요. 저희는 이 지표를 추적합니다. 모든 지점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이걸 그 혈관 차트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된다라는 건 몸의 생명체가 피가 잘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다 끊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 원장님은 저희한테 그래요. 아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안 는다고. 뭐냐고, 본사는 뭐냐고,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걸 쪼개서 보면 광고를 안 해요. 딴 거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쪼개서 보면 본인이, 이게 전국 지점 중에 몇 등 안에 드는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지도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분홍빛이고 넓으면 피가 잘 통한다는 거고, 이 지점은 뭐냐면 광고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상담도 원장님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마디마디입니다. 광고를 한다, 전화가 온다, 전화가 온 어머니들을 지점으로 오게 한다. 그래서 상담을 몇 개 했는데 상담을 몇 프로 성공했다. 이거는 학생들을 얼마나 잘 유지했느냐예요. 이 지점은 이렇게 놔두면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왜냐하면 매니저가 매니지먼트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의 6개월 이탈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늘 제대로 된 오타쿠를 만난 느낌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보고서 합니다. 그냥 그 원장님이 경영상 어려우신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가서 그냥 위로만 하고 이런 거는 별로 힘이 안 돼요. 물론 위로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어디를 개선시켜야만 지점이 다시 살아나고 돈이 벌리는지를 정확하게 찍어드리지 못하면
저는 그거는 슈퍼바이징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뭐 있지만 월별, 주차별, 업무를 어떤 걸 체크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슈퍼바이징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인사 시스템하고 회사 규정인데요. 저희는 법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같이 만든 건데, 사업을 할 때 가장 오너들이 속 썩는 게 뭐냐면 직원들하고의 어떤 인사 문제입니다. 월급을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본인 원장님 입장에서는 제대로 줬다고 생각하는데 돈 받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법이 복잡하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뭐 무슨 수당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센티브는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뭐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그 마음이 상하는 일도 많고, 휴가라던가 연차라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기분 상하는 일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정해놨어요. 원장님이든 매니저님들이든 회사법을 따라라.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울 시간에 학생들한테 더 집중하고 일에 집중해라. 그래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국적으로 채용을 공고를 내서 이력서가 들어오도록 하고요. 이력서가 들어오는 경쟁률 같은 것도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뭐 사람인 이런 데다가 대규모 광고 진행하고 3주 동안 여기서 그 신입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지점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인사 시스템, 매니저 복무규정, 성과급제도, 인사평가 이런 것들은 전국이 다 통일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뭐 무슨 M스쿨이나 뭐 이런 N스쿨 이런 데들이 번성하다가 왜 망하는가를 봤을 때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강사 관리가 본사에서 안 됐다. 간판은 달아주고 교재도 넣어줬는데 강사 관리는 제각각이죠. 월급 제도도 다르고 인센티브 제도도 다르고 본사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길게 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사평가까지 프랜차이즈까지 전부 똑같은 기준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매니저가 낸 그 6개월 동안의 매출, 그 다음에 학생 이탈률, 이걸 6개월에 한 번씩 다 해서 인사평가 대상자들을 전부 소팅해갖고 S, A, B, C, F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매니저가 전국 매니저 중에 일을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S등급을 받은 매니저들은 이제 6개월에 한 전국에 7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저하고 되게 좋은 데서 디너를 하고 이제 진짜 회사 내에서 스타가 됩니다. 이런 인사체계가, 그러니까 그게 직영체제든 프랜차이즈든 하나의 조직처럼 하나의 회사처럼 돌아가야 저는 그 힘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점주와 본사의 이익이 항상 충돌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씩 양보하고 노력하고 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깨지기 쉬운 체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랜차이즈 한계를 뛰어넘은 관리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건 이제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인데 이건 좀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을 최첨단 마케팅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최근에 이 시스템 구축에 성공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뭐 부산의 어느 지점에 몇 월 며칠에 학생이 등록이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이 등록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에 어떤 배너 광고를 해서 돈을 얼마를 써갖고 이 학생이 등록을 했는지 전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각 지점에서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가능한 모든 매체에 돈을 넣어서 광고 효율을 저희가 직접 다 조사를 해가지고 추적하고 있고요.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검색하면 저희가 어디에 뜨느냐, 전체 키워드 광고하고 있고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뭐 파워 컨텐츠, 상위 노출, 블로그, 교육 카페에 좋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나쁜 내용은 뭐 신고해서 항의하던지. 이제 페이스북도 다양하게 저희가 소재를 선정을 해갖고 광고 효율이 어떻게 나고 학생이 몇 명이 지점으로 들어가는지 전부 추적을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까 그 타입별로 궁금하셨던 원장님들은 유튜브에 에듀플렉스 채널 들어가시면 이 타입 되게 재밌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컨텐츠, 유튜브 광고, 유튜브 검색 광고, 그 다음에 이제 배너 광고, 그 구글 배너 광고, 네,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고, 이제 학부모 앱에도 광고가 나갑니다. 클래스팅, IM스쿨. 네.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카톡 친구의 이제 어머님들 DB를 모으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광고하는 게 지점에 진짜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제가 가장 답답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광고를 내가 1억을 했는데 원장님들하고 돈을 모아갖고 학생이 많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시즌마다 도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정말 마케팅에서 최고 전문가를 모셔갖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지도를 받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제가 이번에 5월에 뭐 클래스팅에다가 2천만 원을 넣으면 전국에 학생이 몇 명이 들어갈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시스템 구축에 성공을 했다. 작동을 하고 있고 학생 수가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원장님들하고 돈을 모아갖고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이 1억을 모으시면 본사가 1억을 해갖고 2억을 그 시즌에 썼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 한 명이 지금 50% 할인 기간인데 학생 한 명이 지점에 등록이 된 게 확인이 되면 돈을 받습니다. 25만 원을 50% 할인된 가격을. 근데 저희는 50만 원을 원장님들이 내셔도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학생 한 명이 들어가면 학생 한 명당 평균 월 회비가 75만 원이고 전국 140개 지점에 학생이 다니는 평균 유지 기간이 10개월이 넘어갑니다. 10달이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생 한 명이 들어오는데 50만 원을 본사에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그 금액이. 전단 같은 경우는 뿌리면 요즘에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옛날에 신문을 많이 보던 시대에는 제가 전단을 되게 잘 만드는데 전단 짓는 노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옛날에 전단 제가 잘 만들었을 때는 12만 원 정도에도 한 명씩 다 들어갔었거든요. 지금은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단가가. 되게 많은 오프라인 학원 브랜드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거는 온라인 강의를 하는 업체들도 있었지만 신문이라는 매체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전단 광고라는 채널이 막힌 것도 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몇 년 동안 좀 고전을 했고요. 이번에 드디어 다 뚫어내서 지금 학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는 체계적인 오픈 지원인데요. 우선 상권 분석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니다. 여러 소스들이 많이 있어서 이 소스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만의 리포트를 만들어내는데 뭐 정부에서 제공하는 요즘에는 상권 데이터가 좋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저희가 해석하느냐, 이게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잘 들어가서 오픈하실 수 있도록 여러 지역의 데이터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각 팀별로 2달 전부터 어떤 주차별로
원장님이 오픈하실 때 어떻게 도와드리고 준비하는지가 다 프로세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대로 그대로 일정을 따라가면서 오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세미나, 저희 이승혁 소장님이 오픈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원장님하고 매니저 한 분 채용해갖고 운영을 시작을 하면 학생이 처음에 15명 정도만 확보가 되면 운영 BP를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학생이 늘어나면서 매니저를 추가로 뽑고 튜터를 붙이는 건데, 대부분 15명, 10명에서 15명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오픈 세미나를 하면. 그래서 운영 첫 달부터 뭐 적어도 둘째 달부터는 운영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또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인데, 뭐 그냥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내용이 길지만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BEP 선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순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3개 지점, 4개 지점을 내실 수 있는 거겠죠, 원장님들이. 네,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약간 옛날 자료라서 요즘에는 이거보다 수익성이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원장님 중에서 전국에서 제일 잘 버시는 원장님은 한 달에 순이익을 4천 버시는 원장님도 있어요, 한 지점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잘하는 케이스니까 여기에 넣진 않았습니다. 저희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월에 1,000 이상을 버느냐 못 버느냐에 따라서 서로 호칭을 다르게 부르는 그런 약간 장난스러우신 거는 있지만, 뭐 이런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원장님들끼리는. 네, 마지막입니다. 9번째인데, 정직하고 깨끗한 본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중에 보면은 요즘에 이제 문제가 돼갖고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뭐 잡혀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면서 인테리어비를 뒷돈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인테리어를 하는데 감리비를 이만큼 붙이겠다, 마진을 하겠다 해서 회사로 다 수익을 투명하게 원장님들한테 얘기 드리고, 저희도 인테리어 하는데 직원도 필요하고 나가서 감리도 봐야 되고 업체 핸들링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이익은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이익을 취합니다. 뒤에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신 있게 얘기 드리면. 근데 대부분 가맹 본부들은 뭔가 뒤가 구리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런 스타일의 원장님들을 원합니다. 깔끔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원장님들. 그러면은 에듀플렉스는 100% 진짜 성공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년 연속으로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이 상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이제 한국에 가맹 본사가 한 6,20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19개만 이걸 받았고, 교육업계에서는 저희가 유일한데, 이 상을 받기가 왜 어려우냐면, 이 그 소상공인 그 진흥공단에서 저희 원장님들한테 전화를 다 걸어봅니다. 본사 어떠냐고, 믿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은.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뭐 저는 몰랐는데, 이게 협찬비를 전혀 내지 않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을 주는 게 매일경제가 유일합니다. 그냥 매일경제 자기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6,200개 브랜드 중에서 이게 업종을 대표하는지, 가맹점들의 수익성이 안정적인지, 가맹 본부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 최근 3개년간 성장을 잘했는지, 가맹점 폐업률이 낮은지, 이거를 봐서 전국에 딱 100개 브랜드를 줘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돼갖고 부모님한테도 자랑을 했었는데, 이런 브랜드들입니다. BBQ, CU, GS25, 공차, 교촌, 대부분 다 아는 브랜드시잖아요. 여기 저희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타쿠의 길을 15년을 갔더니 이제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9가지 좀 강점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들께서 이제 에듀플렉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하고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장님께서 저희와 뜻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냐,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와 뜻을 함께 하시는 원장님과의 어떤 소중한 인연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데 Q&A가 보내주신 게 있어갖고 잠깐 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1번부터 질문이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을 때 그 점이 궁금하다. 네, 저는 제 전망은 5년에서 10년 안에 학습 관리적인 거는 거의 AI로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20대 중반 친구들인데 콴다라는 앱이 있습니다. 콴다. 그 후배들이 가끔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뭐 물어보고 이런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AI로 아무 문제나 찍으면 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앱이거든요. 학습 쪽은 10년 안에 AI 쪽으로 거의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거는 어떤 휴머니티, 인간적인 터치, 이런 것들이 저는 교육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일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I 관련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1번 질문에 대해서 2번은 초창기 사업 시작부터 100개 넘게 확장시키면서 연도별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또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몇 개 지점까지 확장시켜 나갈 계획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개까지 늘릴 수 있느냐는 에듀플렉스 지점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카페베네처럼 억지로 커피가 맛이 없는데 300개를 내도 그 카페베네 지점들이 잘 안 되면 망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하고 정말 학생들이 찾아오면 300개, 500개, 1000개까지 갈 수 있겠죠. 개수를 정해놓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억지로 늘리려고 해봤자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제 지금 대부분 저희 오픈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기존 원장님이 2호점, 3호점 내시는 계약, 그 다음에 매니저 출신들이 돈 모아갖고 자기가 창업하는 거. 지금 전국에 140개 지점 중에서 매니저 출신 원장님이 40명입니다. 40명이 매니저 출신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교육 비즈니스가 고객의 단기 니즈 충족을 넘어서 사회 방향성까지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단기간의 성적 확보를 넘어서 진로 가치관 등의 추상적인 가치 또한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만큼 이걸 잘할 수 있는 데는 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에듀플렉스를 통해서 에듀플렉스에 다녔던 학생들이 인생에 되게 좋은 경험,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정말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 철학 자체가 단기간의 성적 확보가 아니에요. 저희 미션 자체가 학생의 인생을 변화시키겠다. 성적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떤 지표이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4번 에듀 시스템을 시작하고 성적이 오르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실패한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이유였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도 대충 느끼셨겠지만 교육업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의 모든 학생한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존재하지 않거든요. 모든 학생한테 다 적용되는 공부법 없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서 70점대 학생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2달 만에 90점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1년이 지나도 80점대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변화에 걸리는 시간은 다 다르고요. 성적이 오른다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 이거죠. 저희는 학생이 전교 1등을 하기 전까지, 전국 1등을 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가 무한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공부 공식의 5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완전히 개별화되어 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 확률을 높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5번, 자본금이 많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가맹비하고 그 건물보증금 제외하고 1억 7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자금은 필요하고요. 준비비가 있어야 됩니다. 시즌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면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결정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금이 많지 않아도라는 거의 정의가 얼마인지가 정확진 않지만 하여튼 에듀플렉스 지점을 오픈하는 데 필요한 자금만큼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6번째, 자기주도성이 부족한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또 이것도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하면 4시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 인자도 있고 본인이 타고나는 것도 있고 주변 환경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에듀플렉스 가족이 되시면 정말 엄청 실컷 공부하실 수 있다. 네, 무궁무진합니다. 네. 7번에 입시 변화에 따른 사교육 방향성.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계속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내신이 더 커지고 생기부에서 다른 걸 다 빼버리니까 내신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면 정시 체제로 다시 돌아갈 거냐? 저는 그거는 힘들 거라고 봐요. 다시 정시 쪽으로, 정시 메인 쪽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에듀플렉스와 같은 형태의 교육기관들이 더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뭐 저희는 갑자기 정시로 돌아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8번째, 가맹점주로서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네, 그거는 원장님 본인이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의 리스크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폐점률이 되게 낮다는 거는 그 특정 원장님이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교육 방법 변화가 자주 있는데 이런 형식의 교육업체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거는 이미 앞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는데 코딩 전문학원 창업 생각 중입니다. 라고 저희 설명에도 남겨주셔갖고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딩 전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코딩이 시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AI가 코딩을 대신하게 됐을 때 코딩 학원이 그때도 유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창업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뭐 되게 유명한 어디 브랜드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창업을 하는데 1, 2억 사이에서 창업해서 한 달에 1,000에서 2천만 원의 순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자본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코딩 학원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진입 장벽이 정말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딩 전문학원 자체가 트렌드상으로 잘못된 아이템 선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동만 가봐도 뭐 청담 러닝 그 CMS에서는 CMS 코딩 있고 그 건물 옆에 하나 있고 그 건물 위에 또 하나 있고 거의 건물 3개 코딩 학원이 한 5개 있더라고요. 네. 이미 유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 그 다음 그 10번 중하위권 즉 손길이 아직은 많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보다 더 잘하는 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학교 하위권 학생들 에듀플렉스 들어오면은 성적 상승률이 91%예요. 100명 중에 91명을 성적을 올립니다. 저희만큼 하위권 성적 잘 올리는 데는 없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광고는 못하죠. 보통은 다 상위권 위주로 광고를 하시니까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저희가 베스트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실 내용 있으시면 네. 에듀플렉스가 한 지역에 들어오잖아요. 네. 지역이 어느 정도 겁니까? 거기에서 생길 수 아, 있는 예. 주제가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있죠. 계약서상으로는 500m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km씩은 다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길게 보기 때문에 뭐 지점이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시간을 좀 드린다고 해야 되나? 시간을 가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는 저희가 계속 말썽 안 나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신가요? 회전율이 얼마나 되나요? 회전율이라는 게 그 지점이 생겼다가 퇴점하는 비율 거기를 100개 생겼는데 최근 3년 이내에 몇 개가 돈이 받았다거나 그거는 저희 정보공개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안 닿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수가 되는 경우는 있죠. 그리고 저희도 직영으로 막 인수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2%, 2% 이렇게 해야 되나? 데이터가 있나요? 정보공개서에? 네, 정보가 아, 예. 되게 낮습니다. 패점률은 낮아요. 예. 예, 또 다른, 네. 저기 이거를 하게 되면 예. 월 이쪽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비용 있잖아요. 본사마다 이렇게 돈 내야 되는. 예, 로열티. 예. 예. 그런 거는 어떤 것이 있고 얼마? 네. 우선은 상담 관리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7.7이고요. 그 일본 개별 지도 쪽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서는 11%입니다. 네. 로열티가 되게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받아서 지점 수익을 다시 더 잘 내는 데다가 다 돈을 그냥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니저를 교육을 하고 광고를 집행을 하고 퀄리티를 유지하고 브랜드를 유지하고 하는 비용 치고는 네, 그렇게 저는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점 4개 갖고 계시고 그 4지점이 다 잘 되는 저희 그 오너는 진짜 많이 내시거든요, 한 달에. 근데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돈에 내가 4개 지점을 운영을 해서 돈을 이렇게 남기는데 이거를 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로열티가 훨씬 싼 것 같다. 아깝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네.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왔던 네. 사람도 네. 잘 운영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럼요. 수 있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가장 뭐라 그럴까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는 분들은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에듀플렉스는 학원이 아니거든요. 인허가는 학원으로 받지만 그 설계되고 운영되는 사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원 원장님인 분들을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더 어렵지, 일반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백지 상태에서 저희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에러가 더 안 나요. 예,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네. 예,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예, 그 학원 그 자기 수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학원을 그 계속 다니려고 해요. 그 걔들이 의사결정할 때 주요한 정보는 뭐냐면 지하생활 때는 친구들, 주위의 친구들, 그다음에 부모님, 그다음에 뭐 학원 원장, 뭐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이렇게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을 때 끄떡끄떡하고 뭐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도 끄떡끄떡하고 하루 지나면 일정 시간 그날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자기주도 학습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독서실 운영하는데 네네네. 그 공신닷컴도 보고 네네. 또 대표님이 쓰신 책도 이렇게 뭐 하여튼 네네. 제가 쓴 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나온 책은 많은데. 거기서 네. 보면은 왜 저기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왜 샤워할 때 예. 제 친구, 네,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인데, 네, 진짜 샤워장에서도 막 책 보고 이런 예. 친구 있는데, 정말 공포스러운 애들이에요. 네. 네.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예. 여기 대전에 대해서는 예. 무슨 뭐 대략은 이제 한번 네. 들어거나 본 적은 네네. 예. 그러니까 독서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원을 가지 말고 이걸 해라고 하기에는 그 상담 관리 같은 거는 없으니까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머니들이 에듀플렉스를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우선 대부분이고, 친구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대안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학원 다니지 말고 그거는 이런 건 인강으로 해서 반복해서 듣고 매니저한테 관리받고 이렇게 되면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거죠, 저희는. 근데 이제 학생들은 독서실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도 다니고 독서실도 다니면 되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예 학원으로 가버린다. 아니 왜 그러냐면 예.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애들 좀 있다가 학원에 가서 학원 가서 숙제하면 네. 그거 다 이게 하여튼 뭐 또 학교 끝나고 나서 잠깐 공부하는 네. 거다가 학원 가서 사이클. 그렇죠. 예. 근데 이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다가 이제 시험 본다라면 한 달 정도 다시 학원에서는 학교 교과서식으로 공부를 시켜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학원 다니면은 학원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학원은 그래도 한 달 정도 다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성적은 올라가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뭐 혼자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게 되면 인강이나 이걸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서 애들이 네. 들을 때는 뭐 떠드니까 들어주는 거지 뭐 까딱까딱 하는 네. 건데 다른 반응이 없어. 그냥 열몇 동안 네. 얘기를 해봤는데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독실 안 와버려요. 그걸 설득하고 계속 얘기해 나가는 게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미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네. 네. 뒤에 먼저, 예. 요즘 자기주도 북학교실이라니까 네. 상당히 당연히 유사한 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런 개념 싸움으로 가다가 요즘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시설 싸움으로 흘러가고 네. 있는 경향이 예. 예. 레드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까 시설이니까 나왔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게 약간 업그레이드 된 뉴 버전이고요. 예전 시설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예전 시설은 주로 이제 독서실 계통의 그 칸막이 시설 네 맞습니다. 주로 네, 이뤘었고 네 이렇게 오픈된 성향이 좀 적었잖아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좀 답답해하죠. 네, 요즘은 성격이 오픈으로 가지 네, 그렇게 칸막이식으로 간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나라에서 정해놓은 가맹법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원장님들한테 뭐 인테리어를 강제로 하게 해갖고 수익을 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설이 저런데도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인테리어 팀에서 원장님들한테 리뉴얼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막 오래된 지점은 좀 관리를 했어도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책상도 낡고 이래갖고 리뉴얼 패키지를 제안을 해서 또 돈을 많이 안 들이시고도 좀 깔끔하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지점을 뭐 갑자기 프리미엄 독서실처럼 다 들어 엎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냥 주어진 공간 안에서는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목동 버전이 그래도 반응이 괜찮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시설이 괜찮은 그런 버전을 그 드로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팀에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눈이 다들 높아지셔갖고 예전에 그냥 흰색으로 깔끔하게 뭐 한다고 해갖고는 되지 않는 것 예전 같아요. 전화하고도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예,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네. 그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국민은행이랑 프랜차이즈 론이라는 게 네, 어느 정도 네. 지원을 받는 아, 그게 그 국민은행 쪽하고 MOU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약간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고 창업을 하시는 분 자체의 그 신용등급은 그대로 검토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본사 이름만 가지고도 론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MOU를 했었는데 그냥 약간 더 이자율 깎아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본인이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해주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항상 이익만 보는 것 같아요. 은행은. 절대 위험한 거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학원비 그 회계 세무는 그거는 원장님들이 각자 그 쓰시면 되는데 뭐 부산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다 같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따로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학원비는 학원에서 다 받고 로열티는 따로 그렇죠. 예. 네. 그 교육청에서 다 허가된 학원비인 거죠, 직접.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상담은 상담소로 잡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에서는 따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중학생 학부형이기도 하고 아, 예, 예. 이제 학생부 관리나 이런 부분은 고등학생 위주로 지금 네,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저는 중학생 학부형이다 보니까 예. 고등학교 그 진학에 대한 이런 학부형 그 이야기도 많이 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학생부 관리 또는 이제 그 학부모 진학을 위한 이런 것들은 따로 그 패키지도 다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예, 오늘 여기 안 나와 있을 뿐이지, 없으면은 저희가 못 해주잖아요, 준비를. 네, 그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예. 학습 코칭 그러니까 과외라고 하는 것이 학습 코칭만 안 하는 과외가 아닌 거죠. 애들 뭐 이렇게 모이면 책을 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도 과외에 해당되나요? 근데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좀 논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즈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었던 건데 승소를 하셨거든요, 토즈가. 그래서 근데 아직은 뭐랄까 좀 교육청 쪽에서도 해석을 할 때 아직은 좀 되게 난감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펫도 법적으로 이슈가 있는 거고 프리미엄 독서실도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그 단가하고는 안 맞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 와서 가르치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땐 아직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예. 네, 아마 뭐 굉장히 네. 어떻게든 뭐 거기에 맞는 법이 또 제정이 되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예, 뒤에.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을 때 뭐 네. 고프로 질문법에는 좀 새로운 교육법이 많이 도입이 된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본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법에 대한 연구가 따로 진행이 되는지 또는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그게 프랜차이즈 쪽으로 전달이 되는지 네. 그 교육법은 올해는 저희가 개발 프로젝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걸 더 만들어낼 것이 더 있느냐. 지금 이런 현재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트렌드가 나오거나 진짜 학습법이 더 나오면 저희도 프로젝트를 띄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는 만들 때 본사에서만 만들질 않아요. 전국에 있는 에이스 멤버들을 다 모아갖고 같이 만들거든요. 그게 퀄리티가 훨씬 좋기 때문에 현장 검증성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학습법도 양이 충분히 많고요. 학생들한테 다 전달하기에도 양이 굉장히 많고 아까 전에 그 크롬 학습법 이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그 전수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까 전에 원 커리큘럼이라던가 원 미팅이라던가 온라인에 있는 앱 그 유니버시티 이런 컨텐츠에 학습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매니저들이 다 공부를 합니다. 교재 선정 같은 거는 교재는 다 시중교재를 쓰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미 학원도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 뭐 보충 교재 그것도 있고 책이 많잖아요. 거기에다 뭔가 새로운 걸 얹으려고 저희는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주력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도 출판사가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춰갖고 다 관리를 하니까 따로 교재는 없어요, 저희는. 네. 그게 또 저희 강점인 것 같아요. 저희 교재를 억지로 막 밀어 넣거나 할 일이 없으니까. 교재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고, 학생 수준에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노하우도 전부 교육 자료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교재 선정 및 분석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저희는. 아예.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하여튼 오늘 좋은 날씨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에듀플렉스가 마음에 든다, 믿을만 하다 하신다면은 또 좋은 결정 내려주셔서 저희 영업본부에 연락 주시면 좋은 자리에 잘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에듀플렉스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